안녕하세요. 엑셀부터 구글까지 엑스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Vlookup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Vlookup에서 오류 처리를 하면서 if error라는 함수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Vlookup과 같이 쓰면 좋은 함수를 말씀드릴 거고요. if error를 같이 쓴 것 같이 함수 안에 함수를 넣는 거, 보통 중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같이 쓰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함수와 함수를 같이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끝으로 제가 Vlookup과 제일 많이 쓰는 함수 조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Excel to Google, XGO. 함수에도 궁합이 있다라는 주제로 어떤 함수들끼리 잘 어울리는지,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각함수, 1차 함수, 수학 시간에 봤었던 함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엑셀에서의 함수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 같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세요? 함수라는 걸 소개할 때 이런 네모 상자에다가 네모를 넣으면 이 함수가 얘를 세모로 만든다, 이걸 함수라고 한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이렇게 바뀌죠. 네모가 아니라 x로 바뀌고 세모가 아니라 y로 바뀝니다. y라는 거는 함수 안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네모 박스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네모가 함수니까 영어로 함수를 펑션이라고 한다. 펑션 안에 네모를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서 괄호로 표현해보자. 이 펑션이라는 네모 안에 x를 넣으면 y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것도 너무 길다. 그냥 함수인 거 아니까 앞 글자만 쓰자 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y는 fx라는 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오고 2를 넣으면 4, 3을 넣으면 5가 나왔습니다. 2씩 증가하는 걸로 봐서 5를 넣으면 7이 나오겠죠. 이거를 맨 처음 봤던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2를 넣으면 2를 더해서 4를 내보내 라는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값은 처음 넣었던 값에 2를 더한 값이야 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바꾼다고 했었죠. 그래서 y는 fx, 그거는 x에다가 2를 더한 거, 이렇게 식이 도출됩니다. y는 fx라는 것만 보다 보니까 여기 안에는 꼭 하나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로 봐볼게요. 1과 2를 넣었더니 3이 나옵니다. 2와 2와 1을 넣었더니 5가 나오고요. 3, 3을 넣었더니 6이 나와요. 즉 다 더하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나오죠. 그럼 5하고 1을 넣으면 6이 나올 겁니다. 아까처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함수 안에다가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집어넣은 숫자들을 다 더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중간에 펑션이라고 한 다음에 괄호를 씌우면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네모 박스를 한 줄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걸 좀 자세히 볼게요.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숫자를 여러 개 집어넣었더니 그걸 다 더해서 밖으로 내보내줘. 이렇게 기능이 있는 애를 펑션이라고만 하지 말고 이름을 붙여주자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게 된 거예요. 함수 이름은 sum이라고 하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있죠. 는 하고 sum 가로 열고 숫자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숫자의 합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엑셀 함수와 수학 시간에 얘기했던 함수는 결국에는 같은 거다. y라는 값을 얻기 위해서 이 수식을 써주고 있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이 함수의 기능은 아셔야겠죠. 이거는 사실 대부분 많이 외우시죠. 뭐 글자를 가져오는 함수, 다 더하는 함수는 뭐고, 두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시면 베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는 값이에요. 숫자가 들어가는지, 문자가 들어가는지, 범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든지, 어떤 값이 들어가고 어떤 값이 나온다, 이렇게 두 개만 더 외워주시면 함수에 대해서 100% 다 안다라고 말씀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넣는 값이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today라는 함수는 진짜 이렇게만 쓰면 오늘 날짜가 나옵니다.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함수뿐만 아니라 종류가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가져온 거예요. abs라는 함수는 여기에 숫자를 넣게 되면은 무조건 절대값을 받아내주는 그런 함수고요.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 sum 말고도 average 함수 똑같이 동작하죠. 우리가 함수를 알 때 기능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와 어떤 값이 나오는지 여기까지 하시면 그 함수에 대해 100% 이해하신 거다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함수를 중첩해서 쓴다, 넣어 쓴다 라는 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함수를 여러 개, 2개만 썼는데 100개 그 이상의 함수를 해도 엑셀에서는 하나씩 계산합니다. 맨 처음에 있는 함수를 계산을 하고요. 이 결과를 다시 다음 함수에다가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 y값, 이 값을 셀 위에다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 개 쓰더라도 어차피 계산을 하나씩 하고요. 계산 결과를 다음 함수에다가 전달한다. 마지막 최종값을 보여준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함수를 여러 개 쓰셨을 때 수식에 수식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처음에 이렇게 수식이 나와요. 내가 쓴 수식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해서 최종값까지 계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처음에 함수를 여러 개 쓰는 게 어색하시다면 이 수식 계산 기능으로 하나씩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if에러와 vlookup의 중첩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수가 2개가 있죠. if에러와 vlookup. 계산은 항상 제일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합니다.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결국은 이렇거든요. 4개의 값과 범위들을 vlookup에 넣고요. 결과값이 나오면 이 결과값과 조의 x라는 글자 2개를 넣어주게 됩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vlookup의 결과가 나오고요. 임의대로 넣었던 값을 넣어줍니다. 결국은 이 2개를 if에러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f에러는 오류 시 실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에러야? 그러면은 플랜 B를 실행할게. 에러가 뜰 수 있는 모든 함수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함수 조합입니다. 대표적으로 vlookup을 했었고요. 지난 영상에서 나누기로 했을 때 0으로 나누면 무조건 오류가 나겠죠. 그 오류에 대해서도 오류 처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함수들도 만약에 오류가 나온다, 근데 그 오류가 보기 싫다 라고 했을 때는 if에러로 그 오류를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if에러의 응용 1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if에러로 함수를 2개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1을 먼저 해. 만약에 함수 1이 안 돼? 그럼 함수 2를 실행시켜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2개를 준비했는데요. 직접 엑셀 화면에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상황은 이래요. 이렇게 회사 코드,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을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길다. 좀 긴 것들은 어차피 우리만 볼 거니까 좀 짧게 바꿔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vlookup을 해볼게요. vlookup으로 a2를 fh에서 세 번째 값을 갖고 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줄여놓은 거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런데 에러가 납니다. 왜? 이 동진 세미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안 고쳤어요. 그럼 얘는 길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 싶어요. 에러가 난다는 건 우리가 변경을 안 했다는 뜻이고, 그러면 원래 값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에러가 나면 b2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 라고 해주고 채우게 되면 실제로 이 목록에 없는 값들은 왼쪽 값과 동일하게 가져오겠죠. 왜? 우리가 b2를 타이핑해서 넣었지만 내리면 같이 한 칸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일 일렉트릭 같이 이 리스트에 있는 게 있으면 그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상황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이런 거예요. 회사 코드가 있는데 우리가 실적 파일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계속 로우를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EQ에 있는 걸 먼저 붙이고 거기에 회사명이 없으면 1Q 걸 붙여. 그래도 없으면 이탈처라고 표기해놔. 올해 매출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탈처라고 표기를 해줘 라는 미션을 받았어요. vlookup a2 자 EQ에서 EQ 시트에서 A, B, 정확하게 가져와 라고 하고 채워봤더니 이렇게 채워보면 얘네들은 안 붙어요. 또 어떤 건 붙어요. 얘네들이 EQ에는 있는 애들인데 여기엔 EQ에 없구나. EQ에 없으면 1Q를 가져와라
만약에 이게 에러가 나면 브이룩업을 이렇게 해봐. A2를 이번엔 1Q 시트에 A, B에서 두 번째 값을 가져와 하고 채워주게 되면은 2Q 시트에 없는 거는 1Q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가온 칩스 붙어 있죠? 네, 가온 칩스 붙어 있고 1Q에는 센터뷰까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Q에는 LDT, KMG하기 이렇게 한글로 써 있던 걸 2Q에서는 영어로 바꿨어요. 이 값을 합쳐서 최신 것만 업데이트해서 붙여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탈처 그래도 에러가 나와요. 그래도 에러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에러가 나와. 이 값이 에러야? 그러면 다시 if 에러를 써주는 겁니다. 이탈처 하고 수식을 채워주면 이렇게 잘 뜨겠죠. 자, 여러분 이 수식을 보시면 어때요? 엑셀 진짜 잘하는 사람이 쓴 것 같죠? 우리가 지금 같이 해봐서 알겠지만 처음부터 if 에러 2개 치고 시작하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브이룩업부터 만들고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이걸 if 에러로 해결해보자 하고 덧붙이고요. 그래도 안 되네 하고 한 번 더 덧붙이는 과정을 거치실 겁니다. 하나씩 써나가고 가면은 딱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수식도 금방 만들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브이룩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사 코드만 알면 브이룩업 2, 브이룩업 3, 브이룩업 4 하면서 실적을 잘 붙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2, 3, 4 알아서 하나씩 늘어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딱 맞는 함수가 이 컬럼이라는 함수입니다. 컬럼은 여기 보시면은 뭐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대괄호가 감싸져 있죠. 모든 함수에서 이 툴팁에 대괄호가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브이룩업도 마지막에 유사하게 일치냐 정확하게 일치냐 그 값이 대괄호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본값인 true 말고 콤마 0 또는 콤마 false를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컬럼은 생략을 하게 되면 이 위치에 있는 열번호를 가지고 와요. 열번호라고 하면 뭘까요? 열번호는 왼쪽에서 몇 번째 있는지 라는 뜻입니다. 열의 번호예요. A, B, C, D 있을 때 A가 1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뜻이거든요. 셀을 여기다 넣게 되면 알파벳만 봐요. 그리고 그 알파벳이 왼쪽에서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컬럼에다가 A1을 집어넣었어요. 알파벳만 봅니다. A는 첫 번째 있죠. 그래서 1을 반환하게 됩니다. A10이 돼도 알파벳만 봐요. 그래서 1을 반환하고요. B23, B를 보고 999가 와도 B만 봐요. B는 A, B 두 번째니까 2를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1Q에 있는 시트에 있는 값인데요. 제가 미리 붙여넣기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브이룩업을 해볼게요. 브이룩업을 해서 A2를 1Q 시트에 A부터 E까지 중에 세 번째 거를 가져와. 얘가 1월 실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A2는 열만 고정하고 얘는 전체 고정을 해서 이거를 채워주고 얘만 4로 바꿔주고 얘만 5로 바꿔줬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는 3, 3, 3, 4, 4, 4, 5, 5, 5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컬럼이라는 함수 말씀드렸죠? 여기다 C1을 집어넣으면 C만 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3을 반환할 겁니다. 우리 예측을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한 칸 움직이면은 C1이 D1이 되겠죠? 그 중에서 알파벳만 보니까 D만 볼 거고요. A, B, C, D 1, 2, 3, 4, 4를 반환하게 될 겁니다. 얘를 밑으로 내리면 C1이 C2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도 C2가 되더라도 컬럼이라는 함수는 알파벳만 봐요. C만 봐요. 그러니까 3을 반환할 겁니다. C2를 넣으면 똑같이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3 대신에 컬럼을 C1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입력했을 때 여기는 C1이 들어가고 여기는 D1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밑은 D1 밑은 D2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죠? D만 보니까. 이렇게 함수를 조합을 해놓으면 이게 1년 12개 2년치 24개가 있어도 한 번에 수식으로 입력이 가능해져요. 정리해볼게요. 자, 첫 번째 컬럼을 제외한 얘는 우리가 옆으로 움직이면 한 칸씩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값들의 고정, 첫 영상에서 다뤘던 이 고정 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 B가 B1, B2, B999
9999가 돼도 컬럼은 알파벳만 봐요. 그래서 2로 고정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B1은 C1, D1 되면서 값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몇 번째 값을 자동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자동화를 접했던 게 이 함수였어요. 제가 제일 많이 써왔던 함수 조합이 vlookup과 컬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쓰는 게 올바를까요? 아니면 하나씩만 쓰는 게 좋은 걸까요? 근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원래 양 끝에 있는 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정답은 없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걸 찾아서 조합하시면 그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저는 컬럼을 많이 쓰지만 여러분의 업무에서는 컬럼이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업무에 맞는 함수 조합들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처럼 3, 4, 5 하나씩 수정하는 게 불편해. 이 불편함을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어디든지 물어보셔서 좀 더 나은 방법은 없나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톡방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단톡방에다가 문의사항들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계함수, count A, count if와 같은 세는 함수들을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함수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쓰는 count if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엑스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